오늘은 반려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구의 규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반려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반려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야구 할 줄 아시나요? 아니면 야구 경기를 관람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반려구는 야구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장 그라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구의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과 먼저 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원래 반려구 구장은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대부분 반려구 구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반려구의 그 난이도,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 이쪽에서 그냥 볼을 쭉 하고 차는 이런 수준의 그런 반려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수준은 이렇게 파울라인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파울라인 밖으로 공을 찰 때 파울라인 밖으로 떨어지도록 해야지 파울이 안 되는 그런 반려구도 있어요. 또 어떤 반려구는 여기에서 투수가 서서, 이쪽에서 투수가 서서 투수가 공을 이렇게 굴리면 그 공을 뻥 하고 다시 차는 이런 수준의 반려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부르고 있어요. 1단계는 여기에 파울라인이 없는 구장,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렇게 파울라인이 있어서 파울선 안으로 차면 파울이 되고 파울선 밖으로 이렇게 공을 띄어서 차는 이런 수준의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아까 말했듯이 투수가 있어서 투수가 공을 굴리면 이 공을 여기 있는 공격하는 친구들이 뻥 하고 차는 이런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반려구 규칙은 1단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반려구 규칙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은 홈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홈 플레이트, 홈이라고 하죠. 그리고 1루, 2루, 3루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3루.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1루로 진루를 하고 2루로 갔다가 3루로 갔다가 그 다음에 홈으로 다시 오면 1점을 획득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일단 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요. 어떤 팀이냐면 파란색 팀과 빨간색 팀으로 두 팀으로 나뉩니다. 가위바위보를 대표 주자가 해야 되겠죠. 가위바위보 했는데 파란색 팀이 이겼네요. 그렇다면 파란색 팀은 수비를 할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파란 팀은 수비부터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팀이 이제 수비를 정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반려구의 그 난이도,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 이쪽에서 그냥 볼을 쭉 하고 차는 이런 수준의 그런 반려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수준은 이렇게 파울라인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파울라인 밖으로 공을 찰 때 파울라인 밖으로 떨어지도록 해야지 파울이 안 되는 그런 반려구도 있어요. 또 어떤 반려구는 여기에서 투수가 서서, 이쪽에서 투수가 서서 투수가 공을 이렇게 굴리면 그 공을 뻥 하고 다시 차는 이런 수준의 반려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부르고 있어요. 1단계는 여기에 파울라인이 없는 구장,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렇게 파울라인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반려구 규칙은 1단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반야구 규칙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은 홈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홈 플레이트, 홈이라고 하죠. 그리고 1루, 2루, 3루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3루.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1루로 진루를 하고 2루로 갔다가 3루로 갔다가 그 다음에 홈으로 다시 오면 1점을 획득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일단 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요. 어떤 팀이냐면 파란색 팀과 빨간색 팀으로 두 팀으로 나뉩니다. 가위바위보를 대표 주자가 해야 되겠죠? 가위바위보 했는데 파란색 팀이 이겼네요. 그렇다면 파란색 팀은 수비를 할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파란 팀은 수비부터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팀이 이제 수비를 정합니다. 루에 한 명씩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루에 서 있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공을 잘 받는 친구들이 루를 지켜야 합니다. 1루, 그 다음 2루, 그 다음 3루를 지키겠죠. 이렇게 3루를 지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그 홈플레이트가 있죠. 홈플레이트에서 하는 이 친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공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멀리서 던져주면 이 친구는 이 공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홈플레이트 위에다가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홈으로 오고 있는 주자를 태그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안쪽을 내야라고 합니다. 내야에는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촘촘하게 서서 공이 못 빠져나가도록 수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그런 다음 이 친구들은 또 여기 외야라고 합니다. 이 밖에 있는 곳을 외야라고 하는데 외야 쪽에도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서 있으면 수비 12명이 완료가 되겠죠.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옷에 다 이렇게 1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써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애들은 순서를 1번 순으로 하겠다, 2번 순 이 선수들은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렇다면 1번 친구가 먼저 공격을 한다고 했으니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1번 친구가 죽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을 뻥 찹니다. 그랬더니 10번 친구가 공을 받았어요. 이것을 바로 플라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아웃. 자, 바로 공이 이렇게 받게 될 경우는 1번 친구는 플라이 아웃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뒤로 이렇게 또 가셔야 되겠죠. 맨 뒤로 2번 친구가 나왔습니다. 2번 친구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뻥 했는데 이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차고 난 뒤에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얼른 달려서 1루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1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공이 떨어진 것을 쳐다만 보면 안 돼요. 공을 빨리 집어서 1루로 보내야 됩니다. 1루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공이 사람보다 먼저 와서 이 친구가 받게 될 경우에는 룰을 먼저 밟으면 이 친구는 아웃이 돼요. 이때 아웃 이름이 포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포스 아웃. 포스 아웃은 공을 차서 이 친구가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얘는 달려가다가 먼저 공이 1루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웃되는 것을 바로 포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얘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10번 친구가 이 공을 가지고 와서 10번 친구가 공을 가지고 와서 얘를 직접 몸을 맞춥니다. 공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맞추는 거예요. 던져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태그 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공을 잡은 이 친구가 공으로 잡아서 달리고 있는 이 주자를 맞춰서 아웃시키는 것을 태그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2번에 있는 이 친구는 또 아웃이 되었군요. 자, 그러면 1번 뒤로 또 가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친구가 나왔네요. 3번 친구가 나와서 공을 찹니다. 못 잡았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얼른 이 친구는 1루로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뒤늦게 잡아서 이쪽으로 보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빨리 잡아서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친구가 또 나왔습니다. 4번 친구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어디로 차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공을 뿅 찼는데 이렇게 차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선을 파울선이라고 하는데요. 파울선 밖으로 지금 공이 나갔죠? 이럴 경우에는 한 번 파울이 돼요. 원 파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뻥 쳤는데 이번에 이쪽 밖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또 두 번째 또 파울을 또 일으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또 뻥 하고 쳤는데 또 이렇게 또 쳤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3번 파울을 하는 것이에요. 3번 파울은 원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친구도 원 아웃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3 아웃이 다 끝나면 빨간색 팀 공격은 끝나는 것입니다. 즉 3명의 친구가 아웃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명의 선수가 나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수 교대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 팀이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네, 번호 순서대로, 즉 공을 차는 순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1번 친구가 굉장히 공을 잘 차서 중간에 이렇게 5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네,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1번 친구는 아까 빨간 팀 할 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맨 뒤로 가셔야 합니다. 공 차는 게 끝나면. 자, 그러면 1번 친구가 이번에는 파란색 팀이 공을 찹니다. 공을 뻥 찼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은 여기로 갔네요. 그 사이에 1번 친구가 1루를 도착을 했어요. 이 친구가 달려가서 이걸 갖다 잡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7번 친구가 다시 홈플레이트에다 돌려줬더니 8번 친구가 잡아서 다시 놓습니다. 자, 2번도 공을 찹니다. 2번 뻥 쳤는데 보니까 6번 친구가 잡았어요. 플라이 아웃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친구는 어차피 뛰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웃됐으니까. 자, 아웃됐으니까 2번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친구는 움직여도 될까요? 네, 플라이 아웃이 되었을 때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플라이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움직였어요. 1번 친구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1번 친구는 규칙을 잘 알고 있어서 움직이질 않았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친구가 공을 다시 또 찹니다. 공을 차는데 뻥 하고 찼는데 이 가운데로 갔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3번 친구는 이쪽으로 1루 쪽을 향해 달리고, 그 다음에 1루 쪽에 있는 이 친구는 1번 친구는 2루 쪽으로 달려갑니다. 2번 쪽으로 달려가는데 달려가고 있는 사이에 7번이 빨리 잡아서 7번이 이 공을 빨리 잡아서 2루 쪽에다 던졌더니
공이 먼저 이 10번 친구가 공을 먼저 잡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1번 친구는 2루로 달려가다가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이 되었어요. 다시 그러면 아웃됐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사이에 여기 있던 친구는 1루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공을 홈플레이트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싱 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친구입니다. 4번 친구가 달려서 갑니다. 싱 하고 뽕 찼는데 이게 외야로 날아갔네요. 외야로 날아가 있는 사이에 3번 친구는 얼른 2루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4번 친구는 얼른 1루로 달려갔습니다. 이 친구가 뒤늦게 갔지만 늦었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공을 다시 또 홈플레이트로 돌려주었습니다. 홈플레이트로 돌아온 다음 5번 친구가 이번에 나가서 또 공격을 합니다. 뻥 찼는데 바로 이쪽으로 떨어졌네요. 2번 친구가 얼른 가서 공을 잡고 이 3번 친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3번 친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얼른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잡아서 이 친구를 바로 아웃시켰습니다. 공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3번 친구는 태그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태그 아웃이 되는 거고요. 몇 명이 아웃이 되었죠? 네, 1번, 2번, 3번이 다 아웃이 돼서 3아웃이 다 끝났네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3아웃이니까 끝났으니까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규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5번 친구가 공을 찼습니다. 공을 찼더니 6번 친구가 받았어요. 이 공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공을 팅팅팅팅팅팅팅 해서 위에서 있다가 결국은 옆에 있는 친구가 받아서 잡았어요. 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채로 7번 친구가 하늘에 떠 있는 공을 잡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5번 친구는 아웃일까요? 세이브일까요? 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공중에서 공중으로 이동을 해서 7번 친구가 최종적으로 잡았다면 이 5번 친구는 플라이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5번 친구가 공을 찼어요. 그런데 6번 친구가 이 공을 받긴 받았는데 팅팅팅팅 하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5번 친구는 플라이 아웃이 아니니까 얼른 달려서 1루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6번 친구는 땅에 떨어졌으니까 얼른 주워가지고 이 공을 1루로 얼른 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루에서 먼저 이 주자, 즉 공을 찬 사람이 1루를 먼저 밟느냐, 아니면 이 공을 9번 수비하고 있는 9번 친구가 먼저 공을 잡아서 1루를 밟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세이브과 아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와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경기를 심판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공을 이렇게 찼을 때 차고 난 뒤에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 얼른 달려가셔야 합니다. 차고 나면 무조건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루를 얼른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공을 이렇게 차고 있으면, 공을 찼으면 이 공을 얼른 잡아서 1루로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루를 보고 있는 수비하는 친구들은 공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까? 전체 경기 순서를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2번 경기를 해서 득점이 더 많은 팀이 승리를 합니다. 이때 2번 경기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일단 먼저 빨간색 팀이 공격했는데 3아웃이 되었어요. 그러면 파란색 팀이 또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파란색 팀이 공격을 하면 또 3아웃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빨간색 팀 공격 3아웃 되고요. 그
그다음 파란색 팀 공격. 이렇게 3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보면은 이게 한 세트입니다. 지금 현재 한 세트, 1세트, 2세트. 그래서 총 2회 경기를 한다는 얘기는 2번의 공격과 2번의 수비를 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경기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연장전 한 번을 하는데요. 이때는 아웃이 3아웃이 아니라 2아웃, 즉 2번의 아웃 카운트를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더 이상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무승부가 되겠죠.